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아카데미와 1타 수학의 원장 장승훈입니다. 1타 수학은 저희 서울아카데미에서 수학관을 좀 전문화시키려고 새로 브랜드를 런칭해서 새로 오픈한 브랜드고요. 서울아카데미랑 같이 운영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울아카데미의 국어, 영어, 과학과 그다음에 1타 수학의 수학을 같이 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저는 우선 이제 좀 정시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올해 수능 나온 거랑 그런 거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정시 전략 이런 것들 조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하고 각 과목별 선생님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실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우선 이제 오늘은 이제 기본적으로 정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올해 수능은 어땠는지 간단하게 분석을 해드리고요. 올해처럼 수능을 나왔을 때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수업 설명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제일 궁금하실 게 수능 응시 인원입니다. 요거를 좀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수능을 지원을 하고 다 오질 않아요. 그래서 한 10% 정도는 이제 응시를 안 하고 그냥 안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올해 응시 인원은 지금 52만 명인데 실제로 지금 발표를 안 났기 때문에 실제 46만 명 정도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원이 늘어났죠. 이번에 재수하기가 정말 좋은 게 의대 지원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추세가 N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재수도 아니고 재수 넘어가서 삼수하는 친구들도 많아서, 그래서 점점 지금 수능 응시 인원이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재학생이 조금 더 늘어났어요. 15,000명 정도. 실제로 지금 계속 인구 감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꾸준하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요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점점 내려가거든요. 지금 25학년도 재학생이 24학년 재학생보다 15,000명 정도 많아서 수능 인원은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놀라실 점이, 보통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셨을 텐데 재학생이 34만 명인데 졸업생이 18만 명이나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 넘게 지금 재수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무서운 건 재수생은 좀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했을 거고, 이제 재학생들은 재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재수를 한다고 학생들이 1년 후에 나는 열심히 공부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조금 정도 향상돼요. 근데 1년을 인생에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너희들이 이제 20년을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100세 시대라도 뭐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거 한 40년 남았는데 그 중에서 1년을 재수한다고 보내는 게 아깝지 않니? 그랬더니 39년만 잘 살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부모님들도 재수하면 해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거의 고3 때 공부를 안 해요. 막연하게 미래 나를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웬만하면 재수 안 하고, 니네가 고3 때 열심히 해서 조금 오르는 걸 보여주면 내가 재수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정도로 계속 조금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을 좀 해주셔야 애들이 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도 고3 되면 지금까지보다는 조금 다를 거예요. 조금 그래도 다들 공부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여기에서 주목하셔야 될 건 작년이랑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작년에 이제 화작이 이제 조금 못하는 애들이 하는 게 화작이고요. 조금 잘하는 애들이 하는 게 업내라고 보시면 되는데 화작 비율이 좀 늘어났어요. 그렇다는 건 이제 애들이 내가 국어를 못해서 화작으로 승부를 봐야겠다가 많습니다. 워낙 국어가 성적이 잘 안 올라요. 그래서 엄매로 이제 승부를 보통 대부분 정시하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엄매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화작 비율이 좀 늘은 거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들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확통이 문과 학생들이 이과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는 훨씬 한 2대1 정도 됐었어요. 문과가 2,
이과가 1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적이 더 많죠, 확통보다. 그럼 다 합치면 훨씬 많은 거잖아요. 이 이유는 문과 학생들이 줄어든 것도 조금 있지만 문과 학생들이 미적분을 선택합니다. 미적분을 선택하는 이유는 미적분으로 85점 맞은 거랑 확통 92점 맞은 거랑 거의 비슷해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게 1등급 컷인데 그러면은 이제 조금 수학 좀 하는 애들은 이제 미적을 해서 3, 4개를 틀리는 게 확통을 해서 2개 틀리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아싸리 그냥 미적 8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2문제 그냥 틀린다고 치고 이거 하자. 그럼 조금 이득이 많이 있습니다. 대입할 때. 그래서 미적을 하는 게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문과 학생들의 반 정도가 미적을 보고 와요.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75% 정도가 이제 미적을 보고 들어왔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학생들이 이 문과여도 미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를 빨간 탭을 쳤겠죠. 이제 작년에 비해서 탐구는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에 사탐 또는 가탐 이렇게 계속 선택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1 플러스 1이 뭐냐면 사회 하나 선택하고 과학 하나 선택하는 학생이 10%나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이유가 있냐면 요즘 사탐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대학교에서 제안을 좀 많이 풀어주고 있어요. 이것도 마지막에 조금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대학교들이 이제 우리가 이과학교지만 얘네들 사탐 봐도 돼.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정부가 이번 교육과정을 문이과 통합과정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학학교지만 이런 문과를 사회 과목을 선택하고 와도 돼 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수능은 좀 쉬웠어요. 이제 작년에 우리 윤 대통령이 실러내지 마! 이렇게 했는데 역대 불수능이었거든요.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시 대통령 말을 안 듣는구나 했더니 그 말이 1년 뒤에 좀 실천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표준 변환 점수인데 이 변환 점수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만점자 그냥 1등급 컷은 퍼센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점수가 거의 똑같거든요. 거의 133, 134. 근데 올해는 이제 동점자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130점밖에 안 돼요. 올해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만점을 맞으면 150점이에요. 150점이면 정말 어려운 시험입니다. 만점자가 150점 나오는 시험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작년 국어 만점자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150점이 된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8점인데 그러면 보통의 133점 기준으로는 5점밖에 차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만점을 맞아도 막 따돌리는 게 안 되는 시험이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된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도 좀 쉬웠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이제 불수능이어서 148이었는데 올해는 145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좀 쉬워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가 이렇게 좀 쉬워졌고 이제 또 입시에서 이게 좀 문제가 생기면 내년에는 이제 어렵게 나올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정시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얘기인데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점이 138점인데 여기 좀 보시면 올해 이게 6월, 9월 모의고사가 제일 중요해요. 6월, 9월 모의고사만 수능평가원, 즉 수능을 직접 출제하는 곳에서 문제를 모의고사를 내는 게 1년에 딱 2번 있어요. 그게 6월이랑 9월입니다. 그랬는데 6월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6월 같은 경우에는 만점이 148점이었는데 쭉 여기 9월은 역대로 쉬운 모의고사였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점수를 얘기하는데 다 너무 짧은 거예요. 대박 났구나 했더니 그냥 다 등급컷이 올라와가지고 아씨 막 이런 경험을 했는데 어쨌든 이번 좀 9월 모의고사는 역대로 좀 쉬웠습니다. 이렇게 쉬운 적이 거의 없었는데 엄청 쉬워가지고 아 이번에 좀 어렵겠구나
보통 9월 모의고사가 쉬우면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강사들이 유튜브에 지금 박제되어 있는데 불수능일 거다 불수능일 거다 하는데 다 예상을 틀렸죠. 그런데 이제 요거에도 조금 이제 쉬워졌어도 좀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자체적 결과는 요 정도 지금 1등급까지 90점 정도 초반에 형성이 됐고 이게 보통 시험입니다. 보통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건저리가 많아서 좀 쉬운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은 확통이 92점을 맞아야 1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미적은 85점을 맞아도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변환 점수로 따지면 똑같거든요. 여기가 두 개가. 그랬는데 이제 일부 문과학교, 경영경제 같은 경우도 미적을 보면은 조금 더 가산점을 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미적을 넘어가는 현상이 많이 발생했고요. 기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잠깐 앞에 신청자 수 나왔는데 5%도 안 돼요. 신청자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좀 그들만의 리그라 저희 학원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추천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표점이 수학 같은 경우에는 1등급 것이 133점 나올 것 같고 만점이 145점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 예상이에요. 12월 6일 날 발표가 나는데 그때 쫙 다 나오는데 이거는 EBS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거의 오차가 1, 2점이기 때문에 거의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아까 중요했었던 사회탐구가 인원 변동이 이제 작년에 비해서 4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그 사문이 이제 사회문화라는 과목인데 이제 만만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사회문화랑 생윤이에요. 이 과목은 이제 조금만 공부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과목이어서 애들이 이제 어떤 일을 벌이냐면 탐구는 겨울방학 때 좀 해놔라.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해요. 그 다음에 3월에 이제 3월 모의고사를 봐요. 탐구는 막 4, 5 맞아요. 왜 4, 5를 맞니? 내가 이렇게 겨울방학 때 열심히 하자고 하지 않았니?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해요. 육모를 봐요. 그때 3등급 나와요. 지금까지 뭐 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저는 수학 강사다 보니까 수학은 일일이 다 케어를 해주지만 탐구는 일일이 케어를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좀 공부를 맡겨놓는 경향이 있는데 애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면 1등급 나오겠지. 그러니까 아직 안 할 뿐이야. 그래서 6월 정도에 시작해서 부모만 잘 보면 돼.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러면 계속 1등급 맞더내면 갑자기 그 다음부터 기적적으로 사회를 아예 손을 떼고 아예 공부를 안 해서 걔네들이 다 추월을 당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때 좀 깜짝 놀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 깜짝 놀라는 모습에 제가 깜짝 놀라는 어떻게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애들이 조금 이제 탐구 같은 경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이 만약에 여기 거의 안 그러실 것 같긴 한데 모의고사 성적표를 일일이 가져와서 체크를 해주신다면 탐구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있으면 큰일 난다 라는 걸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문이랑 생윤이 제일 쉽고 점수 따기 쉽다고 생각해서 사탐론을 다 이쪽으로 온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선택을 안 했던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줄고 이제 쉽다고 생각하는 것만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자, 과탐 같은 경우는 이제 쫙 다 줄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생물이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합니다. 원래 지금 물리화학 비율 보시면 물리화학 신청하는 친구들이 이 정도로 없어요. 많이 없고 그 다음에 생명이랑 이제 지구가 이렇게 많은데 생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유전만 잘하면 이제 좀 등급 따기 좋은데 점수가 잘 나오는 건 투 과목들이 점수가 잘 나와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가 점수가 잘 나오고 잘 받는 친구들은 다 과고 출신 애들이고 여기 지금 5,000명이잖아요. 다른 과목들도 다 이 정도인데 과고가 나오는 학생들이 수백 명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다 1등 다 뺏어 먹을 거고 그 다음에 영재고 있고 막 뭐 잘하는 자사고들 있고 그런 애들 빼면 여기는 이제 승부하기가 좀 어려워서
무조건 과학을 선택하면 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생명이랑 화학이 조금 학생들이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랑 물리가 점수가 좀 잘 안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진짜 과학에 재능이 있고 뭔가를 승부를 보겠으면 생명이랑 화학을 같이 선택하면 거기에서 만약에 만점을 받을 수 있다면 수학 만점 맞은 것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학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제 점수 차이가 거기서 고정이 되지만 어쨌든 과학을 잘하고 거기에서 승부를 보려면 생명화학을 고르는 게 좋고요. 사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1, 2등이 있던 과목을 고르면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많은 데서 내가 잘 보면 점수가 더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거에 대한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그 2등에 있던 생윤이 이제 올해는 탐구가 어려운 해였어요. 역대급으로 탐구가 어려운 해였는데 여기 보시면은 생윤이 좀 잘 나왔는데 사무는 좀 쉬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무는 이번에는 요 70점 정도가 만점이 돼요. 곱하기 2를 해보시면 아까 수학 국어가 되는 거거든요. 국어가 아까 만점에 130 몇 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생윤을 2배를 하면 154가 됩니다. 그래서 탐구를 만점 받는 것도 점수 올리는데 효과가 있다. 하지만 학교별로 비중이 좀 작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올인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 과목들이 훨씬 잘 나오고요. 원 과목이 좀 쉽게 나오는데 올해는 생명이랑 화학이 70, 68로 적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딱 올해만 이렇습니다. 다른 애는 생명이랑 화학이 더 높게 나오고요. 물리랑 지구과학이 더 낮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느냐, 정시를 하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입시 전형을 좀 가져왔는데 학교마다 너무 다 달라요. 조금씩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따가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릴 건데 지금 우선 예시로 제일 우리나라의 대표 대학 서울대, 고대, 연대 순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고대 나와가지고.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를 33분의 1 정도를 반영을 하고요. 인문이든 자연이든 훨씬 더 수학 비중이 더 높죠. 그래서 수학 비중은 40.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탐구 비율이 26.7%여서 수학을 잘 보는 게 좋습니다. 고려대도 수학을 잘 보는 게 좋습니다. 연세대도 수학을 잘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시는 사실 수학을 잘 보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수학처럼 정직하게 오르는 과목이 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수학은 꾸준히 하면 오르는데 저는 솔직히 이따가 이제 국어 선생님 두 분이나 오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어가 잘 안 어울립니다. 그래서 국어는 진짜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여름방학 때쯤 되면 7월 정도 되면 엄마 나 이제 된 것 같아. 국어는 이제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다가 진짜 큰 코 다치거든요. 그래서 국어 수학 비율이 여기 보시면 합치면 73%, 71.4%, 여기도 70% 이렇게 되잖아요. 62.5%. 여기는 연대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영어를 봐요. 영어를 봐서 그런 건데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수학 국어가 진짜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 해야 되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점제예요. 감점제. 그래서 1등급 맞으면 당연히 감점이 없고요. 2등급 맞으면 이제 감점이 생기는데 2등급 맞았을 때 수학 한 문제 정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2등급 맞으면 10몇 점, 20점까지 깎여도 2등급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학 문제 한 문제 정도 틀린 정도의 감점이 되니까 영어는 2등급 이상을 꾸준히 맞추고 있으면 이런 영어 선생님 싫어하시려나? 어쨌든 영어는 1등급이 당연히 목표인데 2등급 나와도 절망을 안 해도 됩니다. 그 대신에 수학 국어는 열심히 지금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탐론에 대해서 지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학교들이 문이과 통합이니까 사회하면 우리 안 받아줄래 하는 학교는 서울대랑 고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과에서
사탐을 친 학생들은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대 고대는 사탐론을 할 수가 없는 학교고요. 이제 연세대만 하더라도 조금 다릅니다. 과탐을 보면 3%를 주겠다. 인문계가 사탐을 보면 3%를 주겠다. 이게 조금 특이한데요. 인문계 지금 문과 침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제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보다 이과 학생들이 훨씬 점수가 잘 나와요. 실제로 잘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대학을 바꿔서 나 그냥 문과 대학 높은 데에 가야겠다. 높은 데에 간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전과를 하거나, 실제로 제 제자도 그렇게 한 친구들 많이 있어요. 좋은 학교를 우선 가서 전과를 해서 내가 한번 승부를 봐야겠다 해서 한 게 이제 요런데, 연대 같은 경우에는 연대 붙은 친구들이 어떤 정도였냐면 연대 중문을 간 친구가 실제로 중앙대 이과 수준에 붙을 점수였는데 연대 중문을 붙은 친구들이 있어요. 통계 자료를 보면. 그러면 이제 연대 입장에서도 싫잖아요. 이제 잘하는 문과 학생을 받는 게 좋고, 얘네들 다 딴 생각하고 들어오는데 만약에 교수 입장에 열심히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학생들이 다 이과로 전과를 해버리면 싫으니까 요게 있습니다. 지금 인문계는 사탐을 보면 점수를 준다. 우리 학교는 좋은 학교니까 요런 게 좀 생겼고요. 다른 학교들은 이제 성균관대는 그냥 다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과탐을 보면 5%, 중앙대는 또 5%. 여기는 이제 점수제인데 과목을 하나 보면 4점을 더 주겠다. 과탐을 2개 보면 8점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너무 막연하실 것 같은데, 다시 앞으로 가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요걸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학생이 있어요. 과학은 다 아시겠죠? 학부모님들도. 과학 1등급을 맞는 거랑 사회 1등급을 맞는 거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과학을 10시간을 공부해야 된다면 사회는 2시간이면 됩니다. 제가 문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쨌든 공부량이 많이 차이 나요. 학생들이 뭐 과학 1등급을 맞는 학생들은 꾸준히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완성을 한 친구들이고, 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문제 유형 파악하고 그거를 많이 풀어보면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라, 그러면 지금 3%가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그럼 77점을 만점을 받았다고 치면 여기에 3%면 몇 점일까요? 한 2.3점 정도 됩니다. 그럼 2.3점 정도면 한 문제 정도 차이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과탐을 공부하는데 10시간을 들이는 것보다 사탐을 공부해서 2시간을 들였을 때 내가 사탐을 훨씬 더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겠다. 무조건. 그러면 사탐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점수 차이가 5% 이상 벌어지게 만들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어쨌든 1등급으로는 안 돼요. 1등급보다 더 높은 점수를 맞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탐론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사탐론을 하는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 고대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없는 학교는 뭐냐? 그거를 이제 좀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좀 말씀드리자면, 여기 없는 학교 중에 이제 적으셔야 할 학교가 서강대와, 여기 없습니다. 서강대와 건국대는 어떤 과든 사탐을 보든 과탐을 보든 그냥 점수만 봐요. 거기는 이제 사탐론에 최적화된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강대랑 건국대는 올해 기준이에요. 내년에 바뀔 수도 있는데 건국대는 안 바뀔 것 같아요. 그걸 즐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왜냐면 그것 때문에 좋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건국대는 안 바뀔 것 같은데, 서강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 3월 정도 되면 발표가 나서 그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요 학교들이 있고 또 자세한 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지금부터는 올해 수능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국어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낮은 편입니다. 변동성이라고 하면 맨날 1등급 받던 애는 1등급 받는 게 변동성이 낮은 거고요. 맨날 1등급 받던 애가 2등급으로 떨어지거나
맨날 2등급 받던 애가 1등급으로 올라가거나 3등급 받던 애가 1등급으로 올라가거나 이런 게 변동성이 높은 시험이거든요. 올해는 국어가 좀 쉬웠고 난이도가 평이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 분야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지 않고 이제 거의 그 과목별로 이제 어려운 문제가 고르게 배치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면 애들이 당황하지 않아요. 예상했을 때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성이 아주 낮은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 국어는 원래 잘하는 애들이 잘하는, 그래서 멘탈 관리가 어려웠지도 않고 그 다음에 너무 쉬워서 하나 틀려서 2등급 되지도 않고 적절한 90점대 초반에 1등급 컷이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함정이 많지도 않았던 아주 평이한 시험, 보통 시험이었다고 해서 변동성이 낮은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어로 승부 보기가 어려워졌어요. 이번에는 국어 잘하는 학생들이 불리해졌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이 변동성이 높았는데요. 이상하다. 아까 선생님이 수학 조금 작년보다 쉬웠다고 했는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번 수능 수학이 좀 특이합니다. 문제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강사들은 너무 쉽다고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등급컷 너무 많이 오르겠다. 이렇게 딱 수능 보고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등급컷 많이 오를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이제 수학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의 1000명 넘게 들어가 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수능 수학 너무 쉽다. 이거 올라갈 것 같다. 하고 제가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했더니 점수가 생각보다 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너 진짜 망한 것 같은데 어떡하냐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작년이랑 등급컷이 비슷하고 살짝 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했더니 이제 그거를 분석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를 딴 생각으로 이렇게 빠지면 끝도 없이 가는 문제들이 많았대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애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빠져서 꼬여가지고 시간을 많이 썼던 문제들이 20번과 21번 뭐 등등 뭐 있어요. 몇 번 얘기한 것들이. 그래서 학생들이 아주 잘하던 애들도 거기 한번 꽂히면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오히려 망한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시험은 좀 변동성이 높은 시험이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이제 평이한 게 아니라 어떤 애한테는 쉬운 시험, 강사들한테는 쉬운 시험이었지만 어떤 애들한테는 좀 어려운 시험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통이 좀 쉽고 미적분이 좀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적분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통이 22문제예요. 그리고 미적분은 8문제입니다. 그래서 미적분에 배치되어 있는 점수가 28점이에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는데 이제 미적분에서 실제로 어려운 문제는 2문제밖에 없어요. 8문제니까 8문제 중에 막 3-4문제를 어렵게 내버리면 미적분 선택하는 애들이 너무 불리하잖아요. 그랬는데 올해는 한 3문제 정도가 좀 어려웠다고 평가가 돼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미적분이 좀 어려웠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1등급 맞던 애들도 2등급 맞은 학생들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줄어들었고 시험을 잘 본 학생들도 생겼고 그래서 3등급 맞은 학생이 96점 맞은 학생도 있어요. 그렇게 제 학생이면 너무 좋겠는데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96점 맞으면 어마어마하게 점수가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학이 그냥 1등급 컷에서 96점을 맞으면 한 2등급 정도 올라갑니다. 그 정도로 엄청 잘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예상보다 시험을 못 본 학생들도 많이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변동성이 수학이 큰 학교는 수학 위주로 좀 학교를 판별을 해야 돼요. 예상보다 수학을 잘 본 친구들은 수학 비율이 높은 대학을 써야 되는데 특히 높은 대학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서울대, 고대, 연대는 보통 높은 학교고 여기는 특히 높은 학교라서 만약에 다른 걸 망쳤어도 이제 수학을 잘 본 학생들은 여기를 쓰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좋은 학교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생각보다 수학을 못 봤다. 대신에 난 국어를 잘 봤으니까 어떻게든 버텨봐야겠다 하는 학생들은 이제 수학 비율이 조금 낮은 연대, 성대, 경희대를 쓰면 좋습니다. 이거 다 있어요. 자기가 다 듣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올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계속 이 기조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알고 계시면 이제 수학을 잘 봤을 때는 여기 써야겠구나 이런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선생님들 수능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 선생님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는 가운데 있고 저는 이제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 제가 올해는 작년에는 정시반을 안 맡았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제가 정시반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좀 멋있어 보이려고 그런 거고 제 반은 이제 조금 잘하는 친구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컷을 시험을 볼 건데 수능 기준으로 한 1, 2등급 보는 친구들을 데리고 100점을 목표로 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 수학 김재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준비가 조금 덜 된 친구들을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려 주실 수 있는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김재식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스페셜리스트라 이제 3, 4, 5등급을 2등급을 목표, 1등급까지 목표하는 반으로 할 거고 중간중간에 완성되었다 생각되면 제 반으로 올려서 할 겁니다. 제 반은 이제 일주일에 2번밖에 수업을 안 할 거예요. 한 번은 미적분이고 한 번은 수원수투 2학년 과목을 할 건데 2학년 과목을 이제 범위를 정해놓고 가르치는 것보다 꾸준히 킬러 문제나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거고 김재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차근차근 전 과정을 다 훑어줄 겁니다. 방학 동안에 전 과정을 다 훑어준 다음에 이제 계속 문제를 풀리면서 올려주는 그런 식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국어 선생님은 두 분 계세요. 신동우 선생님과 이성배 선생님이 계신데 저희가 너무 이번에 좀 만족하는 게 딱 봐도 느낌이 되게 많이 다르지 않으세요? 학생이 이제 딱 자기한테 맞는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두 분이나 계셔서 두 분 다 저희 학원에서 여러 가지 수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워낙 두 분 다 실력이 좋으셔서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믿고 맡기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고 영어도 특별히 조희석 선생님이 하시는데 조희석 선생님은 저희 영어 팀장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륜도 많으시고 당연히 수업력은 좋으신. 그래서 이번에 저희 학원에 거의 대표 강사들이 다 나와서 지금 수능 수업을 할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학부모님들 이제 정시 설명을 많이 다니실 거니까 이제 대부분 학원들이 정시반은 이제 대치동 선생님들을 모셔와서 진행을 합니다. 저희도 작년에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저희 소속 선생님과 대치동에서 모시는 선생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동네 분위기가 좀 안 맞는 게 있으세요. 뭐냐면 이제 부모님들 다 학원 다니시면서 클리닉 어떻게 해요? 관리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다 물어보시죠. 근데 대치동 선생님들은 그런 개념이 좀 없으세요. 자기 수업을 잘하고 공부는 알아서 하는 거야 라는 게 깔려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선생님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신도 하시는 분들이니까 자기 학생들을 어떻게든 책임을 져서 수업 성적을 올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강하시고 여기에서 계속 수업하실 거니까 명성에도 되게 많이 신경을 쓰시겠죠.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 주신 분들이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서 3과목을 국영수 등록을 하시면 실전 모의고사를 봅니다. 이제 학생들이 저희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요건데요. 2주일에 한 번씩 진짜 8시 반에 나와서 수능 시간에 똑같이 해서 일요일마다 2주마다 한 번씩 일요일에 8시 40분부터 똑같이 시험을 보고요. 시간도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 가지고 영어 듣기 평가 똑같이 진행하고 그 다음에 영어까지만 시험을 봅니다. 왜냐면 저희가 과학까지 다 책임져 주려면 모든 과목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 해드려서
저희가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했거든요. 또 제가 맨날 감독해가지고 맨날 일요일마다 8시에 나와가지고 맨날 그랬는데 이제 다른 선생님 시키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학생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전 경험이에요. 이제 자기가 실제로 OMR 카드에 문제를 계속 옮겨 적고 꾸준히 해서 자기가 시험을 똑같이 봐서 이게 어색하지 않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되게 고마웠던 게 저희 고등학교는 매월 모의고사를 보게 해줬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능 갔었을 때 매달 하던 그 느낌이네 이런 느낌으로 수능을 봤거든요. 그래서 긴장을 많이 안 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저도 그런 걸 좀 제가 너무 그런 게 좋았어가지고 학생들도 그런 걸 느껴주게 하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정시만 만들고 바로 이거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채점 다 OMR 카드 직접 걷어서 저희가 채점해서 예상 등급법까지 보내드립니다. 매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 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오를 거고 국어 같은 경우에 쫙 올라가서 계속 유지되면 정말로 그냥 선생님께 고맙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국어 올리는 거.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등급 언저리 계속 가면 꾸준히 하면 이제 애들이 많이 안 떨어져요. 작년 영어가 진짜 어려웠는데 작년 영어 제외하고는 보통 10% 정도가 1등급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 받아가지고 이걸 맞춘 거냐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꾸준히 1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성적만 만들면 영어 공부량은 조금 줄여도 계속 꾸준히는 해야 됩니다. 영어는 언어기 때문에 이제 안 하면 바로바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저희 시간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눠드린 거랑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시간 선생님별로 다 선택을 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다 정시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한 걸 봐주시고